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자 달콤한 라디오의 초코 시리얼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엄청 내리더라고요. 어렸을 적에는 눈 내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눈이 오면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출근하기도 힘들고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노고가 더해지겠죠? 그냥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커피나 한잔 하면서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또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제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 눈 내리는 게 싫은 것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눈 좋아하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사연 역시 아무도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시지 않아서 제가 저에게 보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을 보내기 위해 친구를 만나서 커피를 한잔 했어요. 제가 친구에게 네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좀 얘기해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군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군대 얘기는 거의 SF거든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는 법이 없어요. 그 친구가 군대에서 멧돼지 잡았던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 순간 제가 말을 했죠. 군대 얘긴 빼고 말해줘. 그래서 좀 로맨틱한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왔어요. 제 친구의 짧은 짝사랑 이야기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에게 사연을 보낸 것처럼 재구성해봤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코 시리얼의 친구 K입니다. 김씨라서 K라고 했어요. 김군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작년 이맘때쯤 이야기입니다. 그때 취업에 성공해서 회사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기에 설레는 마음이 좀 더 컸습니다. 물론 설레임은 얼마 가지 못하고 결국 지겨움으로 바뀌었지만요. 그래도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꽤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특히 동기 모임이 있을 때면 저는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아무래도 동기들끼리는 통하는 무언가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게 술자리에 자주 가다 보니 동기 중에 한 여자 사람에게 호감이 생겼어요. 회사 동기와 연애를 하게 된다면 곤란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저희는 동기라고는 해도 근무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서 마주칠 일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여사친으로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동기 모임에서 자주 마주쳤고 마주침이 반복될수록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대화하면서 남자친구가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얼마 뒤엔 단 둘이 만나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대화도 잘 통했고 애인이 없는 젊은 남녀가 만나서 술을 마시니 친구로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연인으로 지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종종 단 둘이 만나서 술을 마시다 한 번은 영화를 보러 가자는 말이 나왔어요. 영화 이야기를 하다가 그녀가 영화를 좋아한다기에 그럼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했죠. 사실 영화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녀와 영화를 같이 보고 싶었던 거죠. 제가 먼저 영화를 같이 보자는 제안을 했고 그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렇게 단 둘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뭔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저는 영화를 같이 본다는 건 데이트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그녀에게 호감이 있는 만큼 그녀도 저에게 호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같이 영화를 보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고, 영화를 다 보고 나온 후에 우리는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영화 보고 저녁 먹고 아주 흔한 데이트 코스라고 생각했고, 왠지 오늘 그녀에게 고백할 타이밍인 것 같았어요. 사실 그녀를 좋아하긴 했지만 고백은 아직 이르다고만 생각했기에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 저는 고백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평소답지 않은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저녁을 먹고 제가 술이나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술자리 제한까지 허락한다면 이건 무조건 고백을 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러자고 하더군요. 전 고백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죠. 물론 너무 성급했고 준비도 안 되어 있었지만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저는 용기를 내어 고백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떨리지가 않더군요. 아주 편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좋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듣고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많이 취한 것 같다며 이제 그만 일어나자고 하더군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술에 취하지 않았고 그녀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 주량의 반 정도 밖에는 마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녀는 제가 취했다고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취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한 것이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좋아한다고 말한 이후로 굉장히 어색하고 급하게 헤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차였다는 걸 직감했고 앞으로 동기 모임에는 못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창피했어요. 그렇게 그날 그녀와 헤어지고 한 달 정도 후에 동기 모임이 있었어요. 사실 말이 동기 모임이지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술이나 한잔 하는 거였죠. 그녀에게 고백한 지 한 달 정도 지나니 창피한 마음보다는 그녀의 반응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동기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뭐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서로 인사만 하고 지나쳤어요. 그렇게 동기들과 술을 마시는데 한 남자 동기가 할 말이 있다더군요. 갑자기 무슨 말일까?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남자 동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는데요. 저희 사귀기로 했어요. 아차 싶었습니다. 그 남자 동기와 제가 고백했던 그녀가 서로 사귀게 됐다니. 그 남자 동기가 이 말을 했을 때 다들 축하해 주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고 모두가 자기 일인 마냥 즐거워했죠. 저만 빼놓고 그 누구도 충격을 받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저는 너무 부끄러워져서 중간에 집으로 왔습니다.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요즘도 가끔 가다가 이불킥을 날릴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남자 동기와 그녀에게 미안한 생각도 들어요. 물론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고백한 거지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러분, 고백은 신중하게 하세요. 저처럼 즉흥적으로 했다가는 나중에 이불킥합니다. 라고 K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뭐 살다 보면 착각을 할 때도 있고 오해를 할 때도 있죠. 부끄럽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 여자 동기님과 남자 동기님이 서로 사귀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고백을 한 거니까 너무 그렇게 창피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앞으로 좋은 분과 인연이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화면과 영상 밑에 설명란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달콤한 라디오의 초코 시리얼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